1984년 전남 고흥 영주고등학교 2학년 음악선생님께 바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고흥군 과영면 영주고등학교에 다니다 몸이 아파서 자퇴하여 수행단체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 크게 다쳐서 다시 몸이 안 좋은 것을 알고 지금은 휴식하고 있습니다. 음악선생님 조남도 기억 못하면서 얼굴만 기억납니다. 선생님께서 건강하시기를 늘 기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배울 형편도 되지 않아 눈물만 머금으며 마음뿐인 제자가 용서를 빌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본문에 앞서 이번에 구독자 100명일 때 주는 혜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소개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본관은 김혜입니다. 김수로왕 70대 손으로 경파입니다. 어릴 때 큰아버지께서 72대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어린데 아마도 학렬이 높아서일 겁니다. 현재는 학렬이 멀어진 지 오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서 말도 잘 못하고 너무 못생겨서 세배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 컸을 때 갔던 게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친척 아저씨는 50세쯤 보였는데 저를 처음 보아서 누구네 집 자식이냐며 묻더니 말을 하자 바로 내가 너를 할머니라고 불러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웃었습니다. 제가 그런다고 할머니처럼 지혜롭다거나 똑똑하다거나 아무것도 아닌데 할머니가 되나요? 학렬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요지경이 되겠지요. 학렬이나 명예, 지식, 부귀를 떠나 인간은 평등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을 조금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어려서 너무 못생겨서 사진도 없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 2학년 올라가서 첫 음악 시간에 오솔레미오를 한 달 후에 시험 볼 거라고 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전 음악에 자신이 없어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인데 1학년도 같은 오솔레미오로 시험을 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노래가 시험이라고 말씀 나오는 뒤로 아랫집 후배에게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등 하교 때 늘 시간 맞추어 다니기를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음정이 틀리다며 늘 지적해 줍니다. 고쳐주면 다시 틀리고 또 틀리고 맨날 반복해도 틀렸지요. 후배가 짜증날 정도입니다. 왜 그렇게 못하냐며 구박을 했어도 저에게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배웠어요. 노래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먼저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후배한테 배우려니 수치심도 있었지만 다 무시했습니다. 학교 거리는 7분에서 10분 정도 거리로 매우 가까웠습니다. 한두 번 배우면 헤어져야 했죠. 내일이 시험날인데도 틀리니 후배는 저를 가르친다는 것은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시험 당일 아침 등교 때 한 번 더 불러보며 지적해 주라고 했지요. 그러자 또 틀렸다며 거기는 도가 아니고 미라고 성질을 냈습니다. 좀채 성질내지 않는 친구인데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습니다. 노래를 못한 저로서는 마음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는 순환과 고배를 마셔야 했지요. 다 포기는 했지만 되는 대로 해야지 하고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신의 한 수를 주신 선생님, 책을 보고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영어는 읽을 줄 아니 음표만 보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보라는 선생님, 뒤에 부를 때는 어떻게 불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애들 눈치 보며 책 보며 그게 잘 부른 것인지 못 부른 것인지도 모릅니다. 선생님께서 합창단에 들어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래 잘한 친구들이 많은데 하필 저같이 음치 박치를 부르시다니 후배한테 야단 맞는 것 생각나고 선후배 보는 데서 또 망신당할 것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제일 두려운 것은 노래를 못 부르는 저 때문에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볼 것 같아서입니다. 그런 일이 있는 며칠 후 실장이 교무실 다녀와서는 야, 너 때문에 체육선생님하고 음악선생님이 피 터지게 싸운다. 어쩔래? 하며 일러주는데 암담했습니다. 나중에 담임 선생님께서 키가 작아서 앞줄에 앉은 나에게 조용히 와서 쪽지에 체육부와 음악부를 적어서 특별활동 어디로 들어갈 것인지 애들 눈치 보며 물어보는데 한참을 망설이다 체육부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이 무렵 담임 선생님께서 전라남도 교육감상으로 표창장을 주기에 노력을 해주셨는데 아마도 이때 음악 선생님과 체육 선생님께서 다투셨기 때문에 저를 생각해 주셨으리라 봅니다.
그때 다른 학생들에게 서운한 마음 갖지 않도록 부모 없이 학교에 다니니까 준다며 말씀은 하셨지만 결과는 음악 선생님과 1학년 친구들 그리고 아랫집 후배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통한 여선생님이셨지만 순한 모습은 아직도 뇌리에 스칩니다. 체육 선생님께서 저에게 관심을 가진 것은 1학년 때 특별활동 시간에 체육부로 들어가 농악 중 소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연습을 했었지요. 어느 날 저녁 무렵에 풍물놀이 직전 체육 선생님께서 농악부에게 1년에 한 번이라며 학부모와 주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영주고 단합과 영주고를 빛내기 위해서 영주고 자존심을 걸고 잘해라 고 하십니다. 연습 때 소고는 장고 뒤로 맨 끝에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지지 않으려고 맨 앞에 소고를 맡은 저는 순간 뒤에 있는 진숙에게 말했어요. 내가 돌면 뒤를 이어 돌아달라고 말했지요. 뒤에도 전달하여 다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얻었습니다. 연습에도 없었던 안무를 즉석에서 짜낸 것이지요. 그리고 원으로 서서 할 때는 왼쪽 먼저 할지 오른쪽 먼저 할지 의논하다가 앞사람인 저를 보며 눈치껏 하자고 제안하니 그렇게 하자고 다들 논의가 되었지요. 진숙이가 나보다 몸이 통통했습니다. 그래도 잘 따라주었어요. 우리가 너무 잘했나? 저에게 불빛만 비추어주면 돌아서 뒤로 이어지니 신나 보였을 것입니다. 예전에 보지 못한 춤을 보니 관객들도 반응이 좋아 보였습니다. 마치 요즘 K-팝 뜨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전 같으면 풍물이 끝나기 전에 벌써 갔을 텐데 계속 보고 있으니 앞장선 꽹가리 선배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진숙이는 몸이 통통하여 나에게 빠르게 갈 때는 따라가기도 힘든데 돈다며 그만 도르라고 합니다. 보시는 관객은 우리들이 불빛만 비춰주면 신나게 빙그르 빙그르 한 바퀴씩 도는 모습에 흥겨워하는데 안 돌 수가 없었지요. 빛만 비추면 도르니까 빛을 우리에게 더 비춰주기까지 했습니다. 친구가 힘들다고 했어도 계속 신나게 돌았지요. 천천히 가다가 S자로 가다가 빠르게 가다가 원으로 섰을 때는 이 학생이 누군가 하고 꽃갈 쓴 제 얼굴을 보러 온 학부형도 있었습니다. 학부형들이 떠나지 않으니 끝 마무리를 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갑자기 사전에 예고 없이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서인지 학교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영주고 위상이 학부형들과 선생님들까지 감동이었나 봅니다. 그때 선생님들께서도 너무 좋아하신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진숙이가 뒤에서 헉헉거리며 야, 너 때문에 30분이나 더 했다 투덜대며 힘들어하는 모습 속에 보니 모두 웃음이 만개했습니다. 이러한 계기가 있어서 저에게 교육감상을 주게 된 동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뒤로 저는 3학년을 올라가지 못하고 몸이 아파서 이곳저곳을 다니다 점을 하는 고모가 앞으로 너는 도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하였는데 이미 받았다고 했더니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큰 상이다 하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만 받고 고모는 아직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누구나 이러한 큰 상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노래에 대한 트라우마를 심하게 겪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인 희안의 집에서는 모든 식구가 교회를 다녔지요. 그래서 따라가다 보니 교회 가면 달걀도 삶아주고 먹을 것을 주는 바람에 자주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은 교회에서 소풍을 간다고 해서 따라갔지요. 보물찾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지점까지만 다녀오라고 했지요. 우리는 흩어져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걸어가다 보니 솔방울 한 개가 눈에 띄었는데 이런 데 숨어 있겠지 라며 솔방울을 들어올리자 솔방울 사이에 종이가 끼어 숨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예수라는 쪽지를 찾았습니다. 보물을 찾았다는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보물 찾는 사람은 종이를 갖다 바쳤는데 예수라는 보물이 가장 최고상이었습니다. 두꺼운 노트 4-5권과 치약 3개 그리고 연필과 볼펜, 상품이 작은 한 상자 정도였습니다. 이 많은 상품을 보여주며 저에게 나와서 예수님 관련한 노래라든지 교회에서 배운 노래를 하면 이 노트와 선물을 다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노래를 전혀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멀뚱히 바라보고만 있었지요. 우리 엄마가 아빠 없이 혼자 힘들게 살아가니까 저거 다 받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활에 보탬이 될 텐데 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러 나가지 않자 치약을 내려놓으며 이제는 학교 노래라도 불러라.
그래도 나가지 않자 제일 쉬운 노래 학교 종이 땡땡땡 송아지 아무거나 불러라 하십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마음속으로 울고 싶었지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마냥 부끄럽기만 했지요. 그러는 사이 모든 상품이 밑으로 내려놓아 아무것도 타올 수 없었습니다. 너무 슬펐지만 표시 낼 줄도 어리광도 할 줄 몰랐습니다. 그중 한 개라도 주시지 하며 마음속으로 투덜거리며 집에 와서 자신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1, 2학년 노래도 못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창피만 당하고 엉엉 울고 있으니 엄마가 밖에서 무슨 일 있었냐? 면서 물었지요. 아무 일 아니에요. 고 하자 밖에서 일어난 일은 밖에서 해결해야지 집에 와서까지 울면 나쁜 사람 된다. 라며 타일러 울음을 바로 그쳤습니다. 교회 조금 다니고 예수라는 보물을 찾아 노래를 못 불러 상품을 못 탔다고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요. 그런다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은 밴댕이 소갈딱지이지요. 또 제가 초딩 2, 3학년일 때 나비야를 시험 볼 때인데 심장이 쿵쾅거려 노래를 전혀 못 부른 게 생각났고 그 후로 초딩 6학년 때도 애국가를 부르는 시험을 치르는데 부를 줄 아는 사람은 자리에 앉았고 못 부르는 사람은 뒤에 서서 다음을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 음정이 틀리고 음정이 맞으면 가사가 기억나지 않아 그때 저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 끝내 포기해야 했었답니다. 음악 선생님께는 너무 죄송했지만 옛날부터 노래를 못했던 것까지 생각나서 도저히 음악 선생님을 마음속으로만 응원하며 물러나야 했습니다. 전 사실 합창도 배우고 싶었지만 노래가 너무 어려워 다른 학생들까지 너무 힘들게 할까봐 체육부로 쉽게 결정했습니다. 우락부락한 체육 선생님과 순한 음악 선생님께서 저 때문에 피 터지게 싸웠다니 그 말을 들었던 저로서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노래가 너무 안 돼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전 어려서부터 웅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딩 5, 6학년 때 글짓기도 못하면서 웅변을 했었고 고등학교 때도 웅변만 한다면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음악이 중요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노래를 못하니 시라도 남보다 먼저 외우려고 노력했어도 지금은 시 하나 기억 못하고 음악은 기억을 하니 말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오 솔레미오를 불러보겠습니다. Che bella cosa na giornata e sole, n'aria serena dopo una tempesta, bell'aria fresca pare già una festa. Che bella cosa na giornata e sole, ma tu sole cui bello hine, o sole mio, stai pronte a te, o sole mio, stai pronte a te, stai pronta a te. 오 맑은 햇빛 너 참 아름답다. 폭풍우 지난 후 너 더욱 찬란해. 이미 시작된 파티 솔솔 부는 바람, 햇빛 나는 날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또 다른 태양 더욱 아름답죠. 그건 나만의 태양, 그대 얼굴에 가득해. 오 나의 태양, 나만의 태양, 그대 얼굴에 있어, 그대 얼굴에 가득해.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께서 합창단에 오라고 한 이후 전 체육위에서 농악부로 들어가 장구를 선택했습니다. 한 번도 만져보지 않았던 장구는 장단 맞추기 힘들고 배운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또 늘 음악 선생님 얼굴을 떠올리며 노래를 배웠으면 어떨까라는 잡생각으로 장구를 제대로 배우기 힘들었지요. 선생님을 힘들게 한 이유 때문인지 우울증도 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제가 또 이변을 보일까 싶어서인지 담임 선생님은 우리 동네에서 장구팀만 불렀다며 잔치에 불려갔지요. 저는 뒤에서 너무 못하고 있었습니다. 북체를 놓치며 실수하기 연발이고 동네 어르신 앞에서 망신만 당했습니다. 동네 어르신께서 "니는 왜 이렇게 못하냐?" 며 살짝 와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음악 선생님께서는 1학기 끝나고 여름방학 날 우리 반 부실장에게 저 때문에 다른 학교로 전근 가신다며 말을 해주었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무렵 너무 많이 괴로워해서 선생님을 잡아야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 같아서는 사실을 말씀드리러 갔어야 했는데 전 말주변도 없어서 말씀을 드릴 생각을 못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따로 불러주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음악 선생님 외에도 많은 선생님께서 고아로 학교 다닌다며 마음으로 도와주신 분이 많은데 그중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해드렸던 선생님이십니다. 꼭 살아계시리라 믿습니다. 70세는 조금 넘으셨겠지요. 이 글을 보시고 그때를 회상하신다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후로도 노래를 못해 에피소드는 많지만 생략하겠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데만 바쁘게 살다 보니 선생님께 하소연을 늘어놓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선생님 덕으로 그나마 노래는 못해도 배우려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자신감만 가져도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꼭 만나 뵙고 싶은데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유튜브 85KMW에서 읽어드리는 글은 남이 써준 글을 거의 읽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하고 여러 번 실수하여 구독자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히 소개할 수 있는 것도 다 선생님께서 자신감을 주신 덕이 아닐는지요. 전 몸을 다치고 이후로 천천히 모든 약 처방과 병원을 왕래하며 다녔어도 8년 만에야 자연치유력으로 다 나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쳤을 때 허리뼈 4, 5번이 2개나 크게 휘어졌었는데 파스만 바르고 바로 치료를 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업장인지 나이가 들면서 온몸이 다시 아픔이 나타나 그로 인해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디 살면서 다치지 말고 다쳤으면 바로 치료하고 이 글을 보신 분들께서 모두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너무 긴 장편의 소개를 마칩니다.